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담 신병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맥담론 그 10번째 시간으로 한반도를 에워싼 4대 열강국 지도자의 집무실 터여지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한반도를 에워싼 4대 열강국 지도자들의 그런 집무실 터여지기를 알아봄으로써 그 국가 지도자의 건강은 물론이지만 발전 가능성과 또 우리나라와의 그런 상호 협력 관계 등을 예측해 봄으로써 21세기 한반도가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데 이들 4대 열강국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함으로써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4대 열강국 지도자의 집무실 터여지기의 첫 번째로 미국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대한 터여지기 호불호와 수맥 유무는 백악관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의 음기가 서려 있고 수맥파가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숙소는 아주 양의 기운이 충만하고 또한 생기의 터이므로 국가 정책을 펼치는데 정책 수립과 또한 판단에 큰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직위로 봐서는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1세기 중엽까지는 세계의 그런 중심 국가로서 당분간은 패권 국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확보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국 시진핑 당 총서기 집무실인 긍정정에 대한 터여지기와 수맥 유무입니다. 중국 당 총서기 집무실의 긍정전의 터여지기와 수맥은 터여지기가 양의 기운이 충만하고 그러한 생기의 터이기 때문에 또한 수맥과 음기가 거의 없어서 당 총서기가 정책을 펼치는데 거침이 없고 또한 세계 최강의 미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좀 힘이 붙이는 그런 격이다 보니 당분간은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내공을 좀 키워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며 머지않은 장래에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세계의 패권 국가와 비슷한 정도로 그런 발돋움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1세기 중엽 정도가 되면은 미국과 그야말로 대등한 그런 위치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로서 세계 문명 발전 기운이 현재는 한반도 상공에 위치하고 있으나 21세기 중엽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유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집무실 크렘린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집무실인 크렘린궁의 터여지기와 수맥 유무는 집무실인 크렘린궁의 터여지기가 음기가 강하고 수맥파 역시 강하기 때문에 냉전 시대의 미국과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옛 시절과는 차이가 있으며 옛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점차 하얀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현재 국가의 위세가 패권 국가와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반면에 대통령의 숙소는 노보가레보 별장에서 생활하므로 숙소의 터여지기는 양기 좋은 터로서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만 집무실인 크렘린궁에 생활하다 보면은 가끔씩 국가정책 판단 오류로
곤경에 빠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어 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일본 총리 대신 관저 집무실의 터에지기입니다. 도쿄도 지오타쿠 나카타조에 위치한 총리 대신 관저와의 집무실은 음기가 서려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에너진 수맥파가 아주 강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건강은 물론이지만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별로 신통한 일이 없으며 4대 열강국 내에서도 고립화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고 수상 개인적으로도 건강은 물론이지만 구설수가 잇따라 그리 오랜 집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오로지 미국에 의존하며 그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이미 그러한 좋은 기운이 다했기 때문에 또 한때는 경제 대국으로 영광도 누렸지만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제 서서히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어 그 주의를 잃어가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 집무실의 터에지기입니다.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에 있는 노동당 본관의 집무실의 지기는 당초 아버지인 김정일의 집무실에는 지기가 음기가 강했고 유에너진 수맥파 역시 강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지만 국가 정책상 오류를 많이 범해서 애로가 참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김정은의 집무실은 집무실 자리를 옮겨서일지는 몰라도 비교적 집무실의 터의 지기가 양의 기운이 있는 좋은 터이다 보니 그래서일까 우물한 개구리 형태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세계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평양의 지기도 어느덧 그 지덕이 다해서 머지않은 장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수도 천도가 당연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21세기 중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때 되면은 우리 남북의 단일 민족으로서 수도를 아마도 이 수도권 바로 경기 지역 내에 자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견을 해봅니다. 다음은 잠깐만 팁 그 10번째 시간으로 주산인 북악산 우측의 규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 네거리에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바라보면은 그 바로 우측에 규봉이 두 개가 마치 청와대를 엿보듯이 하고 있는데 인자수지에서는 이를 탐두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만일에 규봉이 있게 되면은 도둑 또는 무녀가 후손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현실적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구분해 해석해 보면은 내적으로는 정권 찬탈을 위해서 호시탐탐 청와대를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것이 그 첫 번째요. 외적으로는 외세가 대한민국을 강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 위한 그래서 노리고 있는 것이 그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1592년의 임진왜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 등 약 4,500여 년 동안에 그 외세의 침입이 990여 회에 달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90여 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민족이 은근과 끈기로서
오늘날까지 그 맥을 면면히 이어왔으나 현 정세로 볼 때 4대 열강국 틈바구니에서 어렵사리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정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랄은 물론이지만은 다시는 외세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원격 진단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